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관동별곡 이어서 하겠습니다. 304쪽에요. 본사 3까지 했습니다. 봉우리 계심 진월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봉우리 모습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계심대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심대 고쳐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자, 계심대는 여정이 되겠죠? 지명이면서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계심대 할 때 이 대가 그 대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대가 첫 번째로는 이 대가 첫 번째로는 봉우리보다 조금 둥그스름한 펑퍼짐한 모습의 봉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그냥 여러분이 봉우리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정이 맞는 것이, 봉우리의 모습이 여정이 맞는 것이 다시 올랐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천은 쌤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고천은 여기도 고처가 있었죠.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올라서 중양성인데, 이 성도 이제 여정은 아닙니다. 여정은 아니고 바라보며 라고 돼 있으니까 여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라서 쌤 대가로 칠하겠습니다. 쌤 여정에다가는 대가로 칠하고 있는데요. 이 성은 뭐 캐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리의 향기로운 성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봉우리가 막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일종의 봉우리가 됩니다. 봉우리를 바라보니까 여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계심대다. 그래서 12,000봉, 금강산이 12,000개의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0봉은 금강산의 작은 봉우리들의 총 개수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영역키는 영역키라고 그냥 해도 되고요. 뚜렷이라는 뜻입니다. 뚜렷이 효여하니, 헤아리니, 효여하니, 헤아려 보니, 봉우리마다 12,000봉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맺혀 있고, 끝마다 봉우리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이 기운이요, 쌤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기운이 금강산의 정기를 말합니다. 금강산의 정기입니다. 선생님은 이제 초등학교가 그 교가를 기억해요. 중학교 교가도 기억하는데 전부 다 산과 선생님 초등학교 교가가 무룡산전 빛나는 문수산에서, 이렇게 산이 막 나와요. 무룡산전 빛나는, 무룡산전 빛나는,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도 동해는, 중학교 교가 가사가, 등에 업은 문수봉 지혜를 타고, 봉우리 막 나오고, 품에 안은 조용함 제주를 이어받고 막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교가도 그래요. 동해는 무룡산, 서해는 가지산이 우뚝 솟았네.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인재들이 어떤 산에, 주변에 있는 큰 산에 정기를 이어받아서 보배로운 이 배움터에서 이제 인재가 되고 태평양 5대양으로 뻗어다 이런 우렁찬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의 정기를, 금강산에 서려 있는 정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이 송순이라는 최초의 가사를 쓴 면항정가에서 면항정가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면항정가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신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맑거든 좋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지 말던지 이런 얘기입니다.
말든지, 깨끗하거든 막지 말든지, 이러죠.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대꾸가 이어지네요. 대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여기서 설명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교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굿, 좋다라는 뜻이거나 좋아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좋다라는 뜻이 이제 좋다잖아요. 좋다는 굿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린, 깨끗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티라는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금강산의 기운이 맑고도 깨끗하다. 맑고 깨끗하다. 전기가 맑고 깨끗한 전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플하게 말하면, 자, 저 기운, 저 기운이죠. 이 기운이 선생님이 앞에 동그라미 쳤던 금강산의 기운이 되겠죠. 흩어내어 인걸은 인재를 말합니다. 인재, 나라를 구하는 영웅, 청백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요 중에 산중호걸이라 하는데 걸자가 나오잖아요. 용 걸자거든요. 인재 영웅을 만들고자 이런 뜻 만들고자 그리고 뒤에 한다, 만들고 싶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의도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강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라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쌤이 2페이지 앞으로 한번 와봅시다. 그리고 우리 뒷페이지 앞에서 나라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나라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복사를 잠깐 해둘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이 인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겠죠. 인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와서 이 부분 쌤이 복사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국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 인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도 나라를 걱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국 지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도 여러분 우국 지정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빵 하고 칠해 둘게요. 형용도 그지였고 채세도 하도할샤. 형용은 이제 모습형, 삼각형 할 때 모습형, 모습양이니까 모습도 그지는 끝이 없고 그다음에 채세는 몸의 형세니까 몸의 형세 위용도 약간 동적인 모습입니다. 요 부분은 좀 봉우리의 정적인 모습이라면, 그다음에 위용도 많구나 하는 것은 약간 동적인 모습입니다.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 하도할셔는 많이 나왔죠? 아까 나왔던 많기도 많구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많기도 많구나. 리을샤 또 나왔네요. 그죠? 리을샤가 나오면 감탄형 종결이기 때문에 느낌표를 치고 영탄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을 삼기다가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생기다, 만들다, 생길 때, 그리고 만드실 때, 조물주가 만드실 때, 자연, 네이처가 되었지만 글씨가 크기가 적당한가요? 태블릿으로 보거나 PC로 보면 좀 잘 보일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볼 때는 조금 작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만 글씨를 조금이나 키워볼게요.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유정. 그러면 이때 초코파이 정자잖아요. 그 뜻정자입니다. 뜻정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조물주를 말합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조물주가 뜻이 있구나. 뜻이 의역에서 선생님이 깊다라고 할게요. 깊기도 뜻이 깊구나 라고 하면 느낌표 쳐서
영탄법이 되고요. 유정 반복됐으니까 반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비로봉인데요. 비로봉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올라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비로봉은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금강산 최고봉이 비로봉인데요. 상상도는 윗상자 머리 두 자기 때문에 꼭대기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꼭대기에 올라보니까 올라본 게 아니에요. 올라본 것이 아니다.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이 별표를 많이 쳐두겠습니다. 무려 5개를 칠해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생들에게 매력적 오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가 막힌 문제가 되겠죠.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올라보니는 올라본 이가라는 뜻이에요. 올라본 이가 그 누구인가 이런 뜻입니다. 고가 나오면 선생님이 네모치고 물음표 치라고 했잖아요. 올라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하는 거는 아무도 없다. 올라와 본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서리법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산, 태산이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노나라가 나왔고요. 바로 천하가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위대한 성인 중에 공자가 등장합니다. 공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동산에 올라와 보니 동산에 올라와 보니 나라가 좁은 줄 알겠고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복사 붙여넣기 해서 뭐라고 했냐면 태산에 올라와 보니 노나라가 아니라 이번에는 천하가 좁은 줄 알겠노라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게 어떻게 산을 올라갔는데요. 중국의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좁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태산이라는 산에 올라와 봤더니 천하가 좁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놀라운 점인데 그 높은 동산과 태산에 오른 점과 그 다음에 노나라가 좁다 천하가 좁다고 세상을 좁게 여긴 점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공자가 한 말을 모르면 이걸 이해가 안 됩니다. 동산, 태산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 곳. 글씨 크게 하기로 해놓고 작게 하고 있네요. 높던 곳. 돛은 강조라는 뜻입니다. 강세가 높던 곳. 어느 것이 높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리법은 아니고요. 물음표를 칠게요.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고 넓은 하늘 아래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는 말인고 대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놀라움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서리법은 아닙니다. 서리법은 아니고 놀라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만폭동 폭포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와는 아까 나왔던 아가 되겠고 감탄사가 되겠고 영탄법이 됩니다. 그러면 저 지위는 요 부분이
공자의 정신적 경지가 되겠죠.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한마디로 이거는 넓은 마음이라고 해서 경지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넓은 마음을 호연직이라고 하거든요. 어이하면 어찌하면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단 말인가. 오르지 못하는데, 오리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비로봉에 올라보지 너무 높아서 못 오르니까. 두 번째는 공자의 정신적 포스,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데 산을 내려감이 감히 괴이할까 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할 것 없다. 내려가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공자에 비하면 서리법이 되겠고요.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본사 1-4번입니다. 우리가 1-4번인데 개심대에서 금강산을 바라보고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심대 맞죠? 개심대 개심대에서 금강산을 조망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비로봉을 통해서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를 예찬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또 그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잘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강의가 미진하다거나 질문이 있거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익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